안녕하세요. 그림과 건축을 오가며 일상을 기록하는 연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가장 늦게 배워가고 있는 한 가지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요. 그런데 가끔 관계가 꼬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시죠?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내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 흔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웠던 날들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많은 문제를 매번 해결해가며 살아가는데 왜 관계라는 매듭은 때론 그대로 둔 채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할까요? 아침에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상한 채로 하루를 시작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어떠셨나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나요? 무겁고 마음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관계가 풀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과 조금 서먹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자기가 조금 예민했다고, 괜히 짜증을 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빠 사랑해, 힘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편지를 보고 아침에 고맙다, 괜찮다 한마디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말보다 조금 더 오래 남는 방법으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같이 아침을 먹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리고 딸이 제게 써준 편지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어뒀죠. 이러면 반칙이야. 감동했잖아. 그리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딸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계속 미루며 말을 못한 적, 고마운 마음도 있는데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한 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괜히 어색해서 웃어버린 적.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딸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약이며 생활용품이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늘 가지런히 정리해두던 모습,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세심함 덕분에 아이들은 건강히 자랐고, 긴 편지도 아니었고 거창한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고맙다는 말보다 오래 남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언제 해보셨나요? 매일 보는 사람이라 오히려 더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들과 바닷가에 갔던 날도 있었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뒷모습을
딸아이가 찍어준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 위에 나중에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제 너도 어른이다. 그 사진은 아들에게도 남았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훨씬 더 오래 남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아이들은 금방 자라요. 그런데 부모는 늘 그대로인 줄 압니다. 그러다 사진을 다시 보면 와, 이렇게 컸네 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혹시 휴대폰 안에 그런 사진 한 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을 오래 했고 글을 쓰는 일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게 참 서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해요. 부모님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한데 표현을 못하고, 고마운데 표현을 못하고, 사랑하는데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남기는 짧은 한 문장. 말은 금방 사라지지만 사진 위에 적은 한 문장은 오래 남거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꼭 안아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표현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어요. 얼마 전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늘 즐겨 입으시던 체크무늬 셔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차마 그냥 태울 수는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탁소에 맡겨 셔츠의 한 부분을 잘라 손수건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진으로 한 장 남겼습니다. 저는 그 사진 위에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이젠 제 주머니 속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그 손수건은 지금도 제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진으로만 남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안아볼 걸, 한 번 더 고맙다고 할 걸,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핸드폰에는 수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우지 못하는 사진, 괜히 한 번씩 열어보는 사진, 보고 있으면 그때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는 사진. 그런데 그 사진들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조금만 표현했더라면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도, 내 하루도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기억을 남기는 도구만이 아니라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좋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진과 함께 남겨지는 한 문장에 담긴 마음입니다. 이미지만 있으면 설명이 부족하고 문장만 있으면 감정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문장이 함께 만나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됩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한 문장, 그것만으로도 말보다 더 오래 마음을 남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색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풀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그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죠. 관계가 풀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가 원하던 것들도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풀리면 원하는 것도 따라온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한 사람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고마움, 말로 하지 못했던 미안함,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굳이 긴 편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진심이 담긴 한 문장.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에게 사진 한 장과 한 문장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당신만의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표현되는 순간 기억되고,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게 되거든요. 아마 당신의 마음도 오래 남겨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오늘도 충분히 특별했습니다. 감사합니다.